정점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지형이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좀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사용자가 정점들을 조금 몰아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해서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지형을 작성을 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높이는 50 이렇게 잡아서 쫙 지금 내려온 게 보이시죠? 물론 이제 이렇게 내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도 아마 작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좀 지워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지형이 다듬어졌으면 자, 완료하시고요. 이제 도로를 한번 그리는 걸 해볼 텐데, 사실 그 고저차가 없는 도로는 건물 패드를 이용해서 눌러버리시면 되거든요. 전에 한번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높이 좀 올릴게요. 이렇게 경사면 있잖아. 경사면에 만약에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3D Max나 이런 프로그램 같으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기겠지만, 레빗은 소구역을 통해서 공간에다가 재질을 부여를 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도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렇게 소구역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싹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질을 그냥 콘크리트 할게요. 어차피 재질이니까. 자, 완료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빗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레빗을 많이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래픽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게 통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모든 숨겨놨던 지형을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만약에 이제 거래처에서 우리 렌더링이 좀 필요하다, 렌더링을 좀 해달라, 이런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작업을 하시냐면, 자, 제가 일단 평면으로 여기 지금 이쪽에 뷰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평면도로 찍어 주시고,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뷰로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스틸컷, 스틸컷입니다. 렌더링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틸컷이 필요하실 때는 여기 뷰 탭에 눌러보시면 이쪽에 렌더라고 들어있습니다. 여기 렌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렌더링이 걸리는데, 카메라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카메라가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렌더가 걸리게 됩니다. 카메라가 먼저 설치가 되고,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3D Max나 스케치업에 있는 그런 피지컬 카메라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레빗에 있는 그 카메라는 맥스 좀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좀 허접해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허접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좀 뭔가 어설퍼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설계 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할 때, 클라이언트가 이거 투시도 좀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레빗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재질 같은 거를 만드실 때 여러분이 작은 차이긴 한데요, 정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조금 괜찮게 나와요. 막 우와 이거 뭐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 여기 3D 뷰를 눌러보시면 여기 밑에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뷰 탭에서 3D 뷰 밑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라고 들어있죠.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카메라가 나오는데, 사용자가 처음 찍는 점 있죠. 사용자가 처음 찍는 점이 카메라의 위치이고요. 두 번째 찍는 점이 타겟의 위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맥스랑 똑같죠.
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곧바로 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허접해요. 왜 그러냐면 3D Max나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직접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원하는 구도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각도대로 이제 꺾고 막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카메라를 안 옮기셔도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제가 이게 뷰를 두 개를 열어서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카메라가 사라져요. 이게 왜 사라지냐면, 최초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가 활성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카메라가 보이는데, 만약에 다른 곳을 선택을 하거나 ESC를 눌러서 설정을 취소를 해주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레빗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카메라가 사라졌으니까.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3D 뷰에서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3D 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분류해서 분명히 이제 뭐 모델이나 도면 쪽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찾기 편하시겠죠. 자, 카메라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면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뒤로 더 빼실 수도 있고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만약에 3D 상태에서 위로 끄집어 올리시려면 얘를 또 이렇게 뷰를 뒤집어서 요걸 잡아서 이렇게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요거 좀 치울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저거 이름이 뷰 큐브라고 그럽니다. 뷰 큐브. 맞나 모르겠네요. 자, 뷰 큐브라고 부르는데, 얘를 활용을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소점이라든지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게 되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제가 눌러볼게요. 자, 얘를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휠이 하나 뜨게 되는데, 줌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앞으로 밀면 줌인, 빼면 줌아웃. 맞죠? 그 다음에 궤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궤도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 이동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겟의 위치를 좀 바꾸시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래에서 건물 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초점 이동을 통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궤도를 통해서 뷰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죠. 초점 이동해서 궤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조심하시고, 특히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보행시선, 둘러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뷰에서 쓰는 거고. 다 됐으면 여기 X 누르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좀 더 만약에 줌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줌해서 앞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시 뭐 초점 이동 이렇게 해주시고, 궤도 좀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하게 뷰가 잡혔으면 얘를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뒤쪽에 보시면 지형이 지금 많이 잘렸죠? 이쪽 지형 부분들이.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여기 보시냐면, 원쪽 자르기가 활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뒤쪽을 안 보이게 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제 뒤가 다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렌더링 거시는 거는, 일단 뭐, 그림자 한번 켜볼까요? 자, 그림자 눌러주시면, 이제 그림자도 들어오고요. 자, 쉐이드 상태, 음영 처리죠? 음영 처리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샌드스톤이라고 사실 넣어놨는데, 이건 샌드스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음영 처리를 해서 보이는 색상과, 해서 보이는 색상과, 실제 렌더링을 해서 보이는 색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다른 건 아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은 여기 주전자 있죠? 하단에 돈데크만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그
이런 거 말하면 바로 나이가 탄로가 나는데, 어릴 때 참 재밌게 보던 이 주전자가 렌더링입니다. 뭐 오토데스크 제품들은 다 이거죠. 거의 주전자죠, 주전자. 자, 렌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옵션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또 옵션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 V-Ray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맥스 카페니까 맥스 잘 하시는 분들 V-Ray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캔라인 렌더, 멘탈 레이 뭐 이런 거 렌더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레빗에 탑재된 렌더로는 멘탈 레이라는 렌더링을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옵션이 없는 거하고 똑같죠. 옵션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설정을 통해서 뷰의 이제 퀄리티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뭐 사용자가 그 뭐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GI라든지 피지컬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퀄리티만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퀄리티만. 지금 높음과 가장 높음이 좋은 상태이긴 한데요. 높음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조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외부 태양만 할 건지 아니면 인공 조명까지 킬 건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직 조명을 삽입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조명을 키나 마나죠. 그래서 제가 태양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픽셀을 보시면 폭이 986. 이게 무슨 폭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화면의 사이즈가 986이라는 소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는 740. 그러면 HD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보통 1080 이렇게 나가잖아요. QHD인가? 아무튼 거기 못 미치는 거죠. 이 화질 자체가. 거기다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렌더링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은 아니고 좀 퀄리티 있게 뽑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린터. 사실 화면은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화면은. 그런데 프린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150 dpi라고 돼 있죠. 150 dpi일 때 886에 664인데 얘는 600 dp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600 올리시면 이렇게 정말 4K까지는 아니고 한 2K나 3K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엄청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서 바로 렌더링을 걸어서 볼게요. 높음의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높음을 할게요. 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맥스 하시는 분들이면 요런 거는 수정이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수직으로 서야 되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지죠. 뭐 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외에는 옵션이 없어요. 이제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노출 조정을 통해서 노출을 맞추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자, 제가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 일단 렌더링 작업이 들어가면 CPU가 좋으면 좋을수록 렌더링이 빨리 나오거든요. 아이고야, 지금 보면 매핑 소스가 하나 빠졌나 보네요. 렌더링은 아마 생각보다는 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도 i7인데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거시게 되는데 이렇게 렌더링을 계속 거시면 되고, 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레빗에서 만약에 렌더링을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렌더링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모델 자체를 FBX로 저장을 해서 3D Max나 스케치업 같은 렌더러가 붙어있는 소프트웨어로 보내시는 게 낫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멘탈레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멘탈레이 기반이기 때문에 레빗에서 내보냈을 때 3D Max에서 받아올 때 3D Max에 V-Ray 만약에 매트리얼이 있으면 이 재질이 호환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된 데이터가 만약에 V-Ray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V-Ray다 이러면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맥스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노멀하게 쓰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렌더링이 나오는데 지금 되게 어둡게 나오죠? 아마 제가 지금 태양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나오는 거 조금 볼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재질을 정말 어두운 거를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주변에 산들 나오고 지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앞에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고, 일단 한 절반 나오면 제가 끊을게요. 이거 그대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강자가 지금 오늘 주 55강, 이게 지금 55강짜리죠. 55강째고, 요거 다음에는 이제 그 매스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매스에 대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할 텐데, 아마 60강 강좌가 다 끝나고서도 해보시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모르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보강을 해주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질문 게시판이나 댓글에 남기지 마시고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제 스스로가 바빠서, 사실 조금 바빠서,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바빠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좀 바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편하게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게 잘 안 보게 돼요, 사실. 자, 지금 여기 렌더링 나오고 있네요. 지금 샌드스톤 레드인데 매핑 소스가 날라갔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나오고 있죠. 뭐 일단 렌더링이 좀 다 돼서 노출 조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꽤 잘 나옵니다.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게 사실입니다. 자, 이쪽 창문 같은 경우도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멀리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부분하고 이제 모델링 부분에 대한 렌더링은 다 됐고요. 아마 이 부분만 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이쪽도 좀 빨라지고 있죠, 점점. 왜냐면 유리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멘탈레이라고 해서 반사나 굴절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반사 재질도 들어가 있고 뭐 굴절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쪽 나오고 있죠. 여기는 끝났고요. 전면은 이제 끝났고, 전면 부분은 됐고, 이제 이쪽 창 부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높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네요. 이걸 DPI를 더 낮췄으면 더 빨리 됐겠다, 그죠? 이쪽도 지금 다 나왔다. 이제 거의 다 나왔네요. 자, 조금 지루하시겠다, 그죠?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거 자체도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렌더링을 걸지는 않거든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현황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많이 내보내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자의 그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건 좋겠죠. 왜냐면 이제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지형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 작성하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정점으로 막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 야 이거 너무 시커멓게 나왔네요, 그죠? 일단은 자, 오케이, 렌더링이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취소를 눌러버리면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간에 프로젝트에다가 뷰를 저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프로젝트에다가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D 뷰 1-1, 그러니까 1-1이라는 거는 1번 카메라의 첫 번째 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얘를 이미지로 내보내셔야 될 때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장자 지정하셔가지고 내보내기 하시면 바로 나가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살짝 좀 보정을 하고 싶다. 물론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금방 하실 텐데, 대부분 이제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보정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서 노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노출 조정 보시면 노출값, 강조, 중간톤, 그림자, 흰색, 채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뭐 강조 표시는 뭐 좀 어둡게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좀 살짝 변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야, 이건 좀 너무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살짝 진하게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흰색 점 뭐 사스팟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 오야, 채도 올리니까 괜찮네요. 근데 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 상태 그대로 프로젝트에 저장 누르시면 첫 번째 1-1로 그냥 할게요. 대치. 자, 저장이 되고요. 내보내기 하면 모델로도 이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닫기 눌러버리시면 이렇게 원상복구가 돼요. 닫기 누르시면 해서 카메라 뷰를 잡으신 거를 찾으시려면 어딜 가냐면 여기 좀 내려보시면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물음표 열고 들어가 보시면 건축 폴더 안에 렌더링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렌더링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렌더링 된 상태 눈에 보이시죠? 이것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모델과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뷰 같은 경우에는 3D 뷰 1이라고 된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뷰. 그러니까 3D 뷰 1이라고 쓰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카메라 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카메라 그 다음에 01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조금 더 찾기 편하겠죠. 이렇게 카메라 1번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수치 지형도 가지고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전배치 이용해서 수치 지형도 편집하는 것까지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 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보행시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요. 보행시선에서 어떻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게 걸 때는 어떻게 거는지에 대해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매스 기초를 조금 진행을 할게요. 매스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60강좌가 딱 맞게 끝날 수도 있고 한두 개가 적거나 아니면 한두 개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